검찰이 12시간 동안 정의기억연대 등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늘 오전 5시 반에 맞춰서 이 회계 자료를 현재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이게 지금 또 민주당 윤미향 당선자가 민주당 소속이라 민주당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박주민 최고위원이 이게 좀 여러 부처의 진상 파악 위한 작업이 들어갔으니까 수사가 급속하게 진행되면 좀 복잡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하는데, 이게 조금 뭐 검찰이 이례적으로 뭐 빨리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사실상 해안부에서도 자료 제출 요구를 했었고, 외부 회계 기관으로부터 공인회계사들이 검증을 받겠다 이런 입장을 정의원에서 밝힌 다음에 이렇게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진행된 부분이 있다면, 사실상 외부 회계 감사를 받는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사실 압수수색 과정을 통해서 강제 수사 결과 업무상 횡령이 있었는지, 어떤 불법이나 위법한 기부금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가 밝혀진다고 한다면, 회계검사 결과보다 이제 강제수사의 결과의 공신력이나 신빙성이 더 부여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박주민 의원의 이야기는 그래도 시민단체가 뭐 아주 불법적이고 명확한 범죄를 했다라고 추단할 만한 여러 가지 정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자정 능력, 더군다나 검증을 받아서 국민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겠다는 기회를 소실시키는 측면이 아니냐, 이런 어떤 안타까운 목소리를 내세우는 것 같고요. 다만 검찰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고발 사건이 접수가 됐고요. 더군다나 그 경찰의 수사 지휘를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검찰이 직접 이렇게 수사를 한다는 것은 신속하게 결론을 짓겠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왜 신속해야 되냐면, 회계부정과 같은 경우는 회계 서류에 대한 누락이나 증거인멸이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걸 밝혀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속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많은 증거를 확보한 이후에 확실하게 검토를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뭐 윤미향 당선자나 관련자들 소환 조사도 이루어질까요? 일단 소환 조사를 언급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압수수색은 아주 수사의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자료를 분석을 했는데 정말 그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것처럼 불법 비리 횡령의 소지가 있다. 그럼 당연히 피의자로서 소환 조사는 불가피한 것인데, 만약에 지금 정 의원의 입장처럼 단순한 부실 회계의 문제였다, 우리가 실제로 자금 집행은 성실하게 사적인 어떤 이익에 유용하지 않고 제대로 처리했는데 회계상으로는 좀 문제가 많았을 뿐이다, 이런다고 한다면 범죄로 피의자로 특정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압수수색 결과 드러난 서류에서 사적 유용이나 횡령, 배임의 소지가 있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명확해지면 소환 조사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제는 수요일이었죠. 수요일에는 이제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정기 수요 집회가 열리는 날이었는데, 이렇게 지금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의기억연대 어제도 수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정의연은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한국공인회계사의 외부 회계 감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이며 이후의 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인과 검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억측과 허위 사실에 기반한 보도와 예단을 부디 삼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제 수요 집회는 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뭐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문인철 평론가님, 저 수요 집회 발언이 있고 사실상 한 5시간 뒤에 검찰이 이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건데, 정의기억연대 오늘 오전에 반응을 봤더니 뭐 일단 유감을 표명하면서 공정한 수사 절차를 통해 제기된 의혹이 신속히 해소되길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건 뭐 원론적인 반응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의례적인 이야기죠. 예. 그동안 정의연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역이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정부로부터 감사를 받거든요. 근데 감사에서 F가 나와도 누구도 건들지 못했어요. 또 언론도 정의연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측면은 보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토착외구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얼마든지 감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관은 정부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국회에서 정부를 통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모두 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용수 할머니가 5월 7일 날 문제 제기한 이후로 이렇게 이제 검찰에 이제 들어왔는데, 검찰의 부담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 건드린 성역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조금 어떤 게 잘못됐는지, 아니면 이게 조금 관행으로 한 것인데 너무 심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건지, 그런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런데 평론가님 저희가 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서울 남산에 이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기억의 터가 조성이 돼 있고 여기 이 기림비에 이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그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이 이제 비판적이었던 그 신미자 할머니의 이름이 빠져 있어서 논란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확인된 게 그 박복순 할머니의 이름도 빠져 있다. 공교롭게도 두 분 모두 이 정의연의 비판적인 분이었잖아요. 예, 2004년도에 그 이 두 할머니를 포함해서 33분이 기자회견을 했었죠. 근데 뭐 별로 보도가 안 됐지만요. 그때 우리를 앵벌이로 만드는 악덕이다. 우리를 통해서 돈을 번다. 그런 그 정대협에 대해서 아주 센 그것을 했는데요. 예, 예. 아마 이게 이제 주인과 그 대리인이 바뀐 느낌이 들어요. 예. 경제학 이론 중에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프린시플 에이전트 프로블럼. 예. 주인과 대리인 문제라고 게 있거든요. 네네. 기업에서는 주주들의 의사에 반해서 경영자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주주와 주인과 대리인 문제. 또 정치에서는 국민이 주인인데 국민의 뜻에 반해서 정치인들이나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 이제 그런 문제이고요. 예, 예. 우리 그 정의연에 관련해서는 진짜 주인공들은 이분 할머니들인데 예, 예. 바뀐 게 아닌가. 대리인인 정의연에서 자기들의 주인 행세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름도 자기 마음대로 빼버리고 예. 심 할머니 같은 경우는 일본 최고 재판소에서 제일 첫 번째로 그 이안부임을 이제 그 확정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자격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박복순 할머니하고 더불어서 그 자격이 충분한 분인데도 자의적으로 에이전트들이 대리인들이 마음대로 해버린 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지금 여러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변호사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지금 여러 지금 일단 의혹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정의기억연대 부실 회계 논란 관련해서 일부는 이게 배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이제 정의기억연대에서는 단순 실수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 차이를 딱 가르는 결정적인 게 뭐가 있는 건가요?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안성 쉼터를 너무 비싸게 살고 헐값에 매각을 해서 사실상 정의연, 그러니까 피해자 할머니에게 굉장히 손해를 끼쳤다. 네. 그리고 이익을 취득했다. 이런 부분들이 입증이 돼야 되는 것인데 고의성입니다. 내가 예. 고의로 누군가에게 이득을 취득하고 손해가 됨을 알면서도 이런 선택을 해서 사업 평가가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을 네. 행위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한 것인데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렇게 비용을 지불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고 우리가 고의성이 없었고 단순 가실이다. 그 당시에 그 뭐 7억 정도를 사고 또 헐값에 매각했다고 하지만 그 당시 시세에 비춰봤을 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우리가 부실했을지언정 이것을 누군가에게 이득을 취득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한다면 네. 배임죄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핵심적인 부분은 이런 안성쉼터를 구입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친밀한 제3자나 또는 직접적인 관계자가 이득을 취득했느냐. 그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예. 그 여하에 따라서 배임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다른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정인의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선택이었다. 네. 이렇게 한다면 범죄 성립 가능성은 높아지고요. 네. 그렇지 않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좀 부실하고 좀 제대로 된 선택, 그러니까 어떤 경영상의 판단에 오류만 있었을 뿐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범죄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결국 이 수사의 핵심이 될 것 같군요. 네, 이런 정의연의 기부금 관련 의혹을 제기한 분 바로 이용수 할머니죠. 지난 7일 기자회견 당시 위안부 문제는 이 정의연 대표인 윤미향 당선자가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시 목소리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국회의원인지 뭐 장관인지 그건 모릅니다. 거기에 가는 유미아이나 저는 모릅니다. 정신대 대책협의회에서 같이 해결하자고 했는 이 유미아이가 나는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침에 전화가 왔었어요. 아까 할머니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나는 당신 같은 사람 모른다. 난 국회의원 유미아이는 모른다. 네, 변호사님 서운한 감정을 저렇게 내비치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제 윤미향 당선자가 이용수 할머니를 만났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또 보도 내용이 좀 다르더라고요.
일단은 복수의 관계자들은 원만하게 대화를 나눴다, 용서를 했다라는 취지의 어떤 발언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용수 할머니께서는 용서한 것은 없다, 다른 것은 법에서 다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만남의 성격을 두고도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입장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근데 이용수 할머니 측 입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용수 할머니 입장에서 무엇을 사과를 받는지, 무엇을 용서를 비는지 특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사과했다, 잘못했다고 무릎 꿇는다고 해서 내가 용서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이 인지상정으로 누군가 나한테 와가지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 사실 안아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마음에서 늙은이가 이렇게 토닥토닥 안아준 것 뿐이지 용서를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단순의 소통의 문제를 넘어서 굉장히 불신을 가지고 있고 법의 심판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로 봐서는 아마 할머니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라든가 이 비리 의혹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도 위법하거나 비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할머니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단체를 비판하고 이 특정인을 비판했을 때는 작심하신 거거든요. 일회성으로 한번 무릎을 꿇는다고 해가지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용수 할머니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25일 날에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열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때 어떤 발언을 할지도 참 주목이 되는데, 그런데 오늘 한국일보에서 또 이용수 할머니를 인터뷰했는데 좀 수위가 좀 세긴 한데 이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서 배신자라고 칭하면서 이 같이 있어야 옳고 그름이 따져지지 않겠냐. 25일 날에 그 기자회견 배석해라 본인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윤미향 당선자 과연 이 기자회견장에 같이 할까도 참 주목이 되거든요. 만약 이 말대로라면 참석을 못 하겠죠. 그럴까요? 그렇죠. 배신자랑 같이 해야 된다. 이 할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취지로요. 그렇게 힘들 건데요. 5월 7일 날 이용수 할머니께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이게 촉발이 되었는데요. 그렇죠. 저는 한편으로 민주당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왜 그런가요? 만약 윤미향 당선자가 국회의원이 안 됐으면 과연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했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크게 파급 효과가 되고 언론에서 다룰 수 있었을까? 당선자였기 때문에, 국회의원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상상을 해보거든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이게 사실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고 회계 부정이 혹시 있거나 또 관행적이라는 이유로 그 잘못된 것을 계속 쌓다 보면 언젠간 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 의원 보십시오. 이 위안부 문제를 세계에 다 알리고 유엔에 알리고 해서 일본한테도 큰 압박을 주고 정말 인권운동으로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성공한 운동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운동들이 이제 어떤 회계 문제랄지 뭐 비리랄지 그런 걸로 다 없어져 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민주당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윤미향 당선자 개인에 대한 의혹도 지금 새롭게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이번에 제기된 거는 그러니까 윤 당선자가 지난 4.15 총선에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이 3억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야당 측에서는 이게 이 정 의원 시절에 받은 기부금이 포함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추측성 이제 의혹 제기 정도에 머무르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추측해서 의혹을 제기할 만한 이제 근거로는 첫 번째는 이 개인 계좌를 활용해서 기부금을 모집한 전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최소 4개 정도의 계좌를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라든가 길원욱 할머니 유럽 방문 경비를 모집하는데 개인 계좌를 통해서 받았다는 것이고요. 베트남 우물 파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 의원 측에서는 계좌로 받았고 급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고 받아서 잘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또 기부를 했고 사적으로 유용한 금액이 없다라고 지금 정의를 했지만, 그 어떤 해명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해명을 하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혹시 개인 계좌라는 것은 혼재될 수 있잖아요. 공동으로 집행한 비용이 남았을 때 이게 개인 계좌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검증이나 감시 감독이 부실했다라고 한다면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 지금 이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는 그 부부가 연봉이 한 5천 정도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그 정도 수준인데 신고한 예금만 한 3억 원이 넘는다라고 한다면 혹여나 그 돈이 혼재돼서 들어간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횡령의 소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역시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보입니다. 만약에 모금에 동원됐던 개인 계좌의 돈이 집행하고 남은 자산이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개인적인 어떤 거래 내역을 하는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사적
용도로 유용한 것이거든요. 이건 예. 명백하게 횡령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조만간 수사 결과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네. 지금 정의연 설명대로라면 개인 계좌이긴 하지만 사적인 계좌하고 분리해서 잘 집행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추측성 의혹 제기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뭐 철저히 수사해서 뭐 사실인지 아닌지 좀 규명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윤미향 당선자 국회에 있는 일정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이 윤미향 당선자의 거취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번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 윤미향 당선인은 오늘 안 오신 거죠? 정의원의 회계 장부를 당이 가서 들여다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감독 기관들, 감독의 권한이 있는 기관들은 들여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 공당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죠. 더더욱이나 또 윤미향 당선자는 어쨌든 국민이 선출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떤 입장을 취하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이후에도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다라고 얘기했고 오늘 아침에도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얘기를 다시 확인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시민단체 활동을 당이 뭐 들여다보기는 힘들겠지만 좀 자체적으로 조사를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자체적으로 조사할 경황이 없을 거예요. 예. 각 부처에서 정부 부처 지원금을 보내준 부처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 네네. 또 검찰에서도 압수수색이 들어와가지고 조사하고 있는데 예. 따로 당에서 한다. 그것은 이제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지금 상황에서는 언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거나 예. 또 어떤 목적을 갖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일단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어떤 단호한 조치를 취할지 아니면 꼬리 잘리기로 할지 예. 그때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때를 좀 주목을 해봐야겠군요. 그런데 지금 뭐 김태년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해찬 당대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시민단체 회계를 일반 법인과 똑같이 하기는 힘들다 이런 식으로 좀 옹호한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좀 이게 당 지도부가 너무 미온적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일종의 모럴 해저드입니다. 도덕적 해이인데요. 그 시민단체 담당자가 그런 말씀을 하시면 당사자로서 변명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우리 이해찬 대표는 여당 당대표 아니십니까? 네네. 그런 도덕적인 회의를 꼭 용납해주는 그런 말씀은 적절하지 않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윤 당선자와 이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야당에서는 비판이 나오는데 뭐 미래통합당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정의당 역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윤미향 당선인은 자신 및 정의연과 관련한 논란을 정치 공세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납득 가능한 해명과 근거를 내놓기 바랍니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진상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 등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정의당이 반대하면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다, 뭐 정의당 데스노트 이런 것도 한동안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정의당도 지금 비판적인데 이 민주당으로서는 계속 시간을 보내면 오히려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민주당까지 이제 뭐 좀 비판적인 공세를 한다고 한다면 네네. 정 의원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도 희석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위법하고 비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조치하기 위한 행동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도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온 국민들의 여론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나눔이 집의 내부 비리에 대해서 이제 직원들의 폭로까지 나오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통상 이제 NGO 단체들은 선한 역할과 선한 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예. 구체적으로 그 어떤 보조금이라든가 기부금들, 후원금들이 제대로 집행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치적인 공세보다는 우리 수많은 시민단체와 수많은 NGO 단체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 또 그렇죠. 후원금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회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곳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예, 예. 그런 문제의식을 저희가
저희가 가져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윤미향 당선인도 우리와 관련해서 우리와 같은 여당에 이제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두둔하거나 이것 공세에 대해서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실제로 얼마나 부실한 운영이 있었는지 그리고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입장을 보이는 것이 집권 여당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정의원과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투명한 해명 필요해 보입니다.